오늘 밤 백설이가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는데요. 딸 하나 살리자고 사람들의 욕을 자기 이름으로 다 끌어안겠다고요.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면 벌써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텐데요. 백설이는 민세리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순간부터 울음 대신 방법을 바꿔 잡았고요. 백미소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 방향을 바꾸자 남는 건 결과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백설이는 민가에 대한 복수와 민세리를 지키는 이를 같은 문장으로 묶었습니다. 내가 더러워질 테니 우리 딸은 숨쉬게 하자라는 식으로요. 이 예상 줄거리는 그 결심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백설희와 문태경, 민경채, 김선재, 스텔라장, 공실장, 루시아, 민수정, 민지섭, 오자경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따라가 보려는데요. 먼저 백설이가 제일 먼저 바꾼 건 언어였습니다. 눈물 대신 절차, 분노 대신 기한, 선회 대신 기록이라고 입에 익히더라고요. 아침에 문태경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경씨, 오늘은요, 저도 깨끗하게만 안 가보려고요. 그러자 문태경이 짧게 물었는데요. 어디까지요? 백설이가 답했습니다. 민세리 지키는데 필요한 데까지요. 제 평판부터 태울 겁니다. 이 대화에서 오늘의 톤이 정해졌고요. 문태경은 감정으로 덤비지 않고 공적 절차로 끌어올리는 사람이었는데 그 방향에 백설이가 자발적으로 올라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공 실장이 흔들리면서 오는데요. 공 실장은 건강한 아이를 데려오라는 20년 전의 지시를 아직도 귀에서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울음이 났는데요. 누군지 끝내 못 봤습니다. 라고 털어놓더라고요. 백설이는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공 실장님, 저도요. 위로는 잠깐 따뜻하고 오래 냉랭하더라고요. 오늘은 위로 말고 기록으로 가요. 공 실장이 아직은 이름을 끝까지 말할 용기가 없는데요. 라고 망설이자 백설이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럼 용기 생길 때까지를 제가 끌어당겨 드릴게요. 정식 자백이 두렵다면 공증된 사실 확인서부터요. 제가 욕먹으면 됩니다. 죄책감을 증언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이었고요. 공 실장은 고개를 떨군 채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동희가 나중에 판을 통째로 흔들 빌미가 되겠더라고요. 둘째로 백설이는 루머의 물기를 선제적으로 바꿨습니다. 김선재가 늘 즐겨 쓰던 게 감정 폭주 프레임이었죠. 분노한 미혼모가 회사 흔든다 같은 구도 말입니다. 백설이는 정면으로 뒤집었는데요. 기자 한 명을 조용히 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한동안 무모했었습니다. 오늘부턴 기록으로만 갑니다. 대신요, 저를 더러운 엄마라고 욕하셔도 돼요. 그 욕 먹는 동안 우리 세리는 숨이라도 쉬게 해주세요. 스스로 흠집을 내는 선행 고백이었는데요. 이 한 문장에 악플의 화살촉이 둔해졌고 김선재가 준비하던 프레임은 앉을 자리를 잃었습니다. 누군가를 악마로 몰려면 숨긴 감정이 있어야 하는데 백설이는 먼저 까발려버렸거든요. 셋째로 백설이는 가짜 믿기 진짜 기록 전략을 굴리기 시작했는데요. 루시아가 늘 회사는 개입시키지 않겠다. 다만 결말은 내가 바꾼다 쪽에 서 있던 사람이죠. 그 습성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루시아에게 아주 작은 거짓말을 흘렸는데요. 어제요, 아이 바꿔치기의 입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 손에 들어왔어요. 루시아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루시아는 희생양이 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데 입구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자기 뒤편에 오래된 돈줄이 움직일까 봐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루시아가 김선재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는 개입시키지 말자를 다시 반복했고요. 통화 녹취 말미에 무심코 흘린 한 단어 입구 이름이 박혀버립니다. 백설이는 그 녹취를 의사표시로 공증하고 증거 확보 예정이라는 문장과 함께 봉인했는데요. 결정적 증거를 쥔 건 아니지만 증언의 버튼을 먼저 눌러 돈의 출발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발바닥부터 달아오르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미묘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범위를 벗어난 조작은 없었고 공적 절차의 순서를 영리하게 당긴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넷째로 백설이는 민세리의 동선을 아예 버렸습니다. 오늘부터는요, 당신의 시간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출퇴근 시간, 이동 경로, 연락 습관을 전부 깨고요. 주연아, 모태주, 문태경 팀 실무진을 번갈아 붙였습니다. 주연아는 감정을 흡수했고 모태주는 골목의 냄새와 뒷길의 기척을 먼저 잡아냈고 문태경 팀은 모든 접촉과 발언을 정리해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김선재가 제일 좋아하던 건 예상 가능한 피해자 루틴이었는데요. 그 루틴을 아예 지워버리니까 김선재 쪽 공격이 빈번히 허공을 긁더라고요. 민세리는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은 도망 안 갈게요. 백설이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에요. 5번째 클라이맥스는 민지섭과 민수정을 갈라치지 않고 각자에게 다른 언어를 건넬 때 터집니다. 백설이는 민지섭에게는 자존심을, 민수정에게는 정당성을 찔렀습니다. 민지섭 상무님, 오늘도 대체 사장 소리 들으셨다면서요. 상무님이 대체로 끝나면요, 우리 모녀가 더 위험해집니다. 상무님이 사람을 택해주시면요, 상무님 이름이 기록에 처음으로 남아요. 민수정 전무님, 불법 검체는 못 쓰죠. 그럼 합법으로 보죠. 합법으로 보면 누가 도망치는지 바로 보이거든요. 민지섭은 오자경을 찾아가 이번엔 사람이라고 물었고요. 오자경은 처음으로 계산 대신 바람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 부부의 대화가 사랑 같지 않아도 현실에서는 이런 말이 제일 위험하고 제일 강력하더라고요. 민수정은 거울 앞에서 세컨드의 딸이라는 꼬리표 대신 합법을 자기 이마에 붙이는 상상을 하더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합법으로 보죠. 그 한 줄이 김선재의 희생양 명단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고요. 6째로 백설이는 오판수를 기록으로만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문태경이 말렸는데요. 오판술은 칼끝이 돌아옵니다. 백설이가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칼을 종이 위에서만 놀게 만들면 돼요. 약속할게요. 기록으로만 씁니다. 그래서 오판술에게 옛날 돈에 입구에 앉았던 실무자의 그림자 찾기만 맡겼습니다. 대가로 현금도, 은혜도, 약점도 주지 않고 공증된 사실확인서 한 장당 수수료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모든 전달은 변호인단 명의 의뢰서로만 처리했습니다. 오판술은 툴툴댔지만 결국 움직였고요. 돈 냄새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위험이 계산되는 일엔 빠르게 들어오더라고요. 덕분에 엉뚱한 칼부림 없이 종이에 칼만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7째로 백설이는 보호 명령을 가져왔습니다. 악플미행도청 시도주거 침입 의심을 묶어서 경찰과 법원에 동시 압박을 넣고 증거 보전 절차를 먼저 올렸는데요. 주연아가 큰 몫을 했습니다. 주연아는 원래 울음이 먼저였는데 이번엔 울음 대신 녹취 버튼을 먼저 눌렀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이번엔 제가 울지 말게요. 버튼부터 누를게요. 백설이가 그 말에 눈 한 번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버튼. 8째로 법원학교 회사 포털 순서의 거꾸로 행진이 시작됩니다. 친자 확인 청구가 정식으로 접수되고 교육청에 학폭 기록 정정 신청이 이어지고 학교가 움직이자 회사는 의견만 낼 수 있는 위치로 밀려납니다. 마지막으로 포털에 사실 확인서 정정 공문 패킷을 넣어 검색면을 갈아엎는 작업까지 착수했는데요. 이 순서가 의외로 가장 잔인했습니다.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생활의 장에서 민세리를 보호하는 실질 칼이었으니까요. 민세리는 그날 밤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검색창에서 제 이름이 사라졌던 날이 제일 무서웠는데요. 오늘은 덜 무서워요. 백설이는 눈가를 한번 훔치려다 말고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울지 말자. 9번째 클라이맥스는 김선재의 역공에서 옵니다. 김선재는 가족석에서 던졌던 칼너, 고아된다를 업그레이드해서 가져오는데요. 친자 확인 반소,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지연 신청, 손해배상 맞소송, 명예훼손 경고장을 한꺼번에 던졌습니다. 내부에는 대체사장 김선재 비상경영안까지 뿌렸고요. 그런데 이번엔 내부가 그대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민경채가 공실장을 내놓는 대신 붙들었습니다. 오늘 내놓으면 내일 우릴 누가 믿죠. 민경채의 첫 인간적 선택이었고요. 이 한 줄이 김선재의 매끈한 논리에 금을 냈습니다. 회사가 사람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법무의 칼은 종이처럼 가벼워지더라고요. 10째로 스텔라장이 다시 입을 엽니다. 세리는 내 아들의 핏줄이라며 외가 라인에서 친자 주장을 계속 밀고 들어오는데요. 김선재의 세리는 내 딸 프레임과 정면 충돌입니다. 여론은 갈라지고 시청자는 머리를 싸맵니다. 이때도 백설이는 한 발짝 물러서 같은 문장만 반복합니다. 우리는 당사자 동의, 공식 검사, 전 과정 기록으로 갑니다. 스텔라장이 돈의 입구 이름을 일부라도 내주기 시작하면
백설이는 증언 교환을 제안할 생각까지 품어두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의 진실과 우리 딸의 안전을 같은 공문 위에 올리자는 거였죠. 깨끗한 거래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엄마의 거래로는 가장 정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11째로 교육청에 1차 회신이 도착하면서 네 번째 큰 고비가 넘어갑니다. 학생 백미소 사건 관련 기록 정정 사유 인정 검토 착수. 아주 건조한 문장인데요. 그 문장 하나에 백설이의 자책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울지 않더라고요. 분식집에 불을 끄고 혼잣말로 미소야, 엄마가 내 이름을 다시 올려둘게라고만 중얼거렸습니다. 그 밤 민세리는 엄마, 이제 제가 도망 안 갈게요 라고 문자를 보냈고요. 엄마라는 호칭이 이번엔 단단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12째로 문태경이 직진을 시작합니다. 이건 주총이 아니라 수사입니다. 문태경은 조필두의 발자취를 다시 찾고 공 실장의 공증 진술과 루시아 녹취를 맞물려 교통사고 위장의 퍼즐을 채워 넣습니다. 이름은 아직 끝까지 적지 않지만 선이 점점 굵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문태경은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문장 속에 낮은 온도로 감정을 숨겼고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믿었습니다.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태경 씨, 우리 복수의 언어를 끝까지 공적 언어로 묶어요. 13째로 백설이는 마지막으로 가장 잔인한 선택을 스스로 감당합니다. 생방송 인터뷰 제안을 받고 일부러 자기에게 향할 돌을 자기 얼굴로 끌어오겠다고 결정하더라고요. 저를 욕하세요. 대신 우리 딸은 숨쉬게 해주세요. 이 말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모욕은 당사자를 망가뜨리지만 때로는 딸의 자리를 지켜주더라고요. 인터뷰가 끝난 뒤 김선재는 역겨운 동정팔이라고 조롱했지만 댓글의 공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분노의 연설을 하면 싸움이 나지만 누군가가 결과의 약속을 하면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14째로 드디어 세 장의 종이가 책상 위에 동시에 올려집니다. 1. 친자 결과 통지서 백설희와 민세리 정식 공식 전 과정 기록 절차 완료. 2. 학폭 기록 정정 승인 공문교육청과 학교의 직인이 나란히 찍힌 문서. 3. 허위사실 유포자 일괄 고소장 접수 확인 사건 번호가 줄줄이 적힌 리스트. 백설이는 기자들을 불러 모으며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제 딸 이름은 백미소였습니다. 기록이 잘못됐었습니다. 오늘부터 되돌립니다. 울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도장을 들고 서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는데요. 그 장면에서 사람들은 이해했죠. 이 싸움이 처음부터 누가 더 세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인간이냐의 싸움이었다는 걸요.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공 실장이 공증 사무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첫 글자를 적기 시작했는데요.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될지 끝까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민두식일지 그보다 먼저였던 다른 이름일지 혹은 공 실장일지. 종이 위에 첫 글자가 멈칫하는 그 순간 백설이가 낮게 속삭입니다. 공 실장님, 제 딸의 이름 앞에 공 실장님의 벌이 먼저 오면요. 저는 공 실장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공 실장이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펜촉이 움직입니다. 여기는 의도적으로 비워둡니다. 다음 회의 심장이 여기에 뛰게 하려고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백설이는 울음을 버리고 방법을 골랐고요. 방법을 넘어 결과를 택했고요. 결과를 위해 본인의 이름을 흠집내는 선택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문태경은 복수의 언어를 공적 절차로 번역했고요. 백설이와 같은 문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채는 드디어 사람을 먼저 택했는데요. 공 실장을 버리지 않고 붙들어 세우면서 김선재의 칼을 종이로 바꿔버렸습니다. 민수정은 합법으로 보죠 한 줄로 캐스팅보트에서 절차의 편으로 이동했고요. 민지섭은 대체라는 꼬리표를 벗어보려는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았고 오자경은 계산과 애증 사이에서 이번엔 사람을 권했습니다. 루시아는 결말을 바꾸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입구라는 단어 하나로 자신이 증언의 입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스텔라장은 외가 라인에서 친자 논쟁을 이어가며 돈의 입구 이름을 조금씩 밖으로 흘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끝까지 회사의 언어로 싸우려 들었는데요. 회사가 사람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김선재의 법은 칼이 아니라 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공실장의 공증 첫 문장이 누구 이름으로 시작될까요? 민두식일까요?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른 공모자의 이름일까요? 둘째, 스텔라장이 말하는 세리는 내 아들의 핏줄 주장이 다음 빈칸을 메울까요? 아니면 검체 출처 조작을 밝히는 새 퍼즐 조각이 튀어나올까요? 셋째, 김선재는 끝내 사람을 포기하고 회사만 붙들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한번 인간으로 남아볼까요? 단언할 수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백설이가 오늘 스스로 더러워지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였고요. 백미소. 그 이름 하나가 민가의 오래된 이야기를 잘라내는 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도장을 찍는 엄마와 딸의 문장이 이렇게 남았는데요. 우리는요, 울음 대신 기록으로 갈 겁니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믿을 만큼 끝까지 더러워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 그 기록이 누구의 목줄부터 조일지 이제 정말 코앞이더라고요.